3번은 현실 가능성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번이랑 5번이에요. 자, 모나코라는 직불카드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 이 ICO는 뭐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확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드맵이 뭐냐면은 ICO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진행하는 팀에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ICO는 이거를 1년 단위로 적어 놓은 데도 있고요. 분기 단위로 적어 놓은 데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한 달 단위로 적어 놨어요. 그리고 자, 요게 지금 로드맵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줄 그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ICO를 들어갈 시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은 ICO 하기 전에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했다는 거를 이렇게 공시를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ICO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뭔가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ICO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방금 전처럼 차트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의 사례로 알크코인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는 코인들을 연결해주는 스마트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데 얘네들도 역시 저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로드맵이 상세하게 정말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차트랑 약간은 달라요.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8월 달부터 꺾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죠. 뭐 외부 악재 뭐 있었냐면 중국이 규제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가상화폐 조금 식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화폐들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얘는 굳건하게 계속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로드맵이 정말 경과가 상세히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개발진에게 신뢰가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있는데요. 배당을 준대요. 자, 이거 혹시 제가 5가지 들은 것 중에서 방금 5가지 요소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준대요. 코인 활용성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현실 가능성의 두 번째 조건으로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미세고라는 ICO가 있었습니다. 얘는 뭐냐면 코인을 환전하고 송금하는 플랫폼이에요. 뭐 이런 플랫폼들 많죠.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ICO를 하기 전부터 태국이랑 인도를 거점으로 플랫폼이 마련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업 기반이 이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ICO만 지금 가미가 된 거죠.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제로엑스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넷을 8월 달에 ICO를 했었는데 이미 그 이전인 5월 달부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했던 거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급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중국 이번에 이슈 없었다고 하면 오늘 가지고 나온 사례 중에서 저는 이 사례를 최고로 꼽았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바이낸스라는 ICO인데요.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BNB 토큰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에서 뭔가 이제 교환을 하거나 상장을 할 때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5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코인 활용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분기마다 거래소 수익이 나면 그거의 20%를 코인을 새로 삽니다. 그러니까 풀려있는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린대요. 이게 뭐냐면 수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죠. 왜냐면은 아까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는데 화폐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수요가 엄청 많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요. 금을 저희가 어디다가 제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요. 금은 캐는데 공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은 고맙게도 자기네들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 코인을 직접 사서 그거를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은 미리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확실히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수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래소 플랫폼 사업의 전망입니다. 자, 아까 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사업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게 좋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는 거래소 사업입니다. 왜냐면요. 어떤 코인은 올라가고 어떤 코인은 내려가고 이거 등락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팩트 뭐냐?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이미 코스닥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 기사 나온 거거든요. 누가 코인을 투자해서 벌고 누가 코인을 투자해서 잃든 상관없이 거래소 사장님은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 전망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업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요인 중에서 3가지가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ICO는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코인 받고 나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호예수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보호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호예수가 뭐냐면 화이트 페이퍼에 한 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 등재가 돼서 거래가 되더라도 이 내부자들, 파운더, 그러니까 설립자라든지 팀원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거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호예수예요. 이거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빨리 거래소에 올려버리고 팔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ICO들 있겠죠. 해먹고 나가려고. 근데 지금 내부자가 그냥 뭐 1년 동안 절대 안 팔 거래요. 그 말이 뭐냐? 1년 동안 오를 거라는 거죠. 1년 동안 사업은 적어도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예수라는 거 그냥 짚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거 확실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노시스는 더치옥션 방식을 이용해서 구글의 더치옥션 방식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실제로 차트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거 더치옥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황금성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저희는 ICO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ICO 코인을 받더라도 이거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CO 들어갈 때 빨리 팔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프리세일, ICO 하기 전에 먼저 선침해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 들어와서 빨리 사가라. 프리세일이죠. 그 다음에 실제 본 ICO가 있고요. 이 ICO가 끝나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 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이 되고 나야 저희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거래소 상장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금 회수에서도 당연히 불확실성은 커지겠죠. 실제로 올해 지금 초만 해도 거의 500에서 700개의 가상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9월 기준으로 1100여 종이 이미 넘었대요. ICO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근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00여 종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ICO에 투자한 사람들의 90%는 아직 그 코인을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뭐 팔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윳돈으로 했었다면 괜찮겠죠. 근데 갑자기 급전이 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빼지도 못하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화이트 페이퍼 상에 추상적으로 뭐 언제 될 거다, 언제 뭐 논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표현 말고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거래소 상장 계획이 있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그래도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나중에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은 손실을 보고라도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까지가 제 그 강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사이트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거에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됐었던 그런 사이트들 전부 다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사이트가 저희 카페거든요. 제가 그 헬이라는 닉네임으로 저기 카톡에서 지금 ICO 만약에 어떤 ICO를 물어봐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화이트 페이퍼로 혼자서 이거 분석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카페 통해서 저희 카톡 들어오셔가지고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저희 설명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블록뱅크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취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투자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링크드 코인이라는 IC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CO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항목을 전부 만족시키는 ICO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원 모두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나온 코인이니까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 스크린에다가 띄워놓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